한국의 배달 문화는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배달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문이 가능한 음식도 다양해졌는데요. 이와 같은 배달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국 배달 문화의 역사와 현재, 윤희안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의 시작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일기인 이재난고의 냉면 배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냉면은 궁중에서 먹던 고급 음식이었기 때문에 힘든 과거 시험을 마치고 노력을 보상받는 차원에서 비싼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06년 일간신문이었던 만세보에는 최초의 음식 배달 광고가 실리기도 했죠.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 총독부의 주관하에 군수 보급을 목적으로 소고기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버리는 부위도 많아지면서 설렁탕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설렁탕이 대표적인 배달 음식으로 떠올랐고 당시 자전거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6.25 전쟁 이후에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시작으로 중식이 인기 있었는데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에는 고급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생활 수준과 경제가 성장하고 배달 오토바이가 도입되면서 중식이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그 규모와 형태가 변화한 것은 물론 배달 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는 배달 음식점 광고를 보여주고 배달 주문을 대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식점의 주인들은 배달앱 등록비와 광고비를 내고 또 배달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주 간편하게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배달의 민족 앱의 사용자 수는 1,715만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배달앱 거래 규모의 상승세로 보았을 때 현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들은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달앱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등장하자 배달 문화는 더욱 확산하게 되었는데요. 음식점의 영업이 제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이 배달 중심으로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배달만을 취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이 생겨 더욱 다양한 음식의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배달 음식 고객층이 기존의 20, 30대에서 40, 50대까지 확대되면서 비교적 높은 구매력을 갖춘 신흥 고객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하나의 문화로서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서 배달 문화가 정말 많이 급속도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배달 음식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좀 저렴한 그런 음식들을 배달을 해서 먹기 때문에 정말 김밥, 돈가스 그런 메뉴들이 배달 업종에서도 많이 배달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비대면으로 대면하는 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배달 업종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배달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모든 소비 습관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완전히 판이 바뀔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업종도 집에 있는 그런 재택근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요식업 식당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금방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에 원상복귀가 된다고 해도 이런 문화가 계속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치솟는 배달 요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음식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기존부터 있었던 배달 대행 업체들의 담화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배달기사의 고용,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기본 배달비가 대폭 인상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행업체 이용 점주들은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기본 배달비 인상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할증요금 500원 인상, 월 회비 지급 등 배달 대행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 인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배달 대행 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를 버티지 못하고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음식점들도 상당수 존재하죠.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한번 시켜 먹기 위해서 많게는 5, 6천 원에 해당하는 배달료를 지급해야 할 뿐더러 음식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기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최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 번에 음식을 주문하거나 배달 음식 끊기 챌린지를 하는 소비자들의 모습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음식 배달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용하고 연휴가 있거나 행사가 많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배달에 내 최소 주문 금액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혼자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매를 감수하고 2인분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결국 배달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또한 높은 배달비도 부담이 됩니다. 높은 곳은 4,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부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현대까지의 배달 문화,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가진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와 소비자가 잇따라 증가하는 시점이기에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양측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배달 문화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희드였습니다.